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킥 합타임. 오늘도 응원단장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네. 컬러는 블루군요. 아, 블루입니다. 뭐 깔맞춤 하는 거 아닌데 항상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깔맞춤을 해갖고 오시면서 뭘 하는 게 아니래요.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다 이렇게 딱딱 맞춰서 오시는구나. 아, 네. 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연일 우리 오윤혜 씨의 시원한 돌직구에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는데 하늘아빠님 흐흐흐 오윤혜 씨 덕에 시사방송이 신선하네요. 아, 신선하죠, 여러분? 예. 네, 크리스 감사합니다. 이에이유님 님이신가요? 네. 오윤혜님 시원해서 좋다. 이 얘기 좋네.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 마. 더울 때 에어컨 틀어야죠. 오윤혜, 오승환, 크크, 오씨들이 직구는 잘 던짐. 오승환 씨는 누구예요? 야구선수 오승환을 모른단 말입니까? 저 진짜 모르는 게 많은데, 어쨌든 같은 야구선수, 옷이니까. 예, 네. 돌직구라고 흔히 얘기하는 오. 돌직구 장인입니다. 네, 칭찬인 거죠? 아우, 완전. 네. 오늘 오윤혜 씨가 날릴 돌직구는 그럼 오늘 뭘까요? 아침에 새벽 6시 55분에 천하람 씨에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정말요? 천하람. 이 사람은 잠도 안 자나 봐. 이야. 뭐 이렇게 천 허리케인, 예. 뭐 곧 천 대표가 될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비장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응원합니다. 나도 예. 나랑 친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튼 천하람 씨 당대표 되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 같이 방송도 하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인연이 많으시거든요. 네. 저보다 동생이라는 것도 예, 강조드립니다. 동생입니다. 네. 예, 뉴스아이킥의 공식적인 뉴스아이킥은 맞아요. 의견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오윤혜 씨 개인 의견이고요. 네. 오늘의 저의 이제 질문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네. 오늘 정말 저를 빡치게 했던 뉴스는 당연히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이거 무죄 받은 거. 네, 이거 굉장히 저를 좀 힘들게 했거든요. 힘들죠. 이 사람이 50억 퇴직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봤더니 네, 30대 그룹 퇴직금 순위에서 네. 이 곽상도 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생명 사장이 있고 기아 부회장님이 있고 네. 1위가 현대 부회장. 이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 30대 그룹 총 4위에 네. 곽상도 아들이 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봤더니 월급 233만 원으로 시작해서 6년 동안 일했는데 네. 이 퇴직금 50억. 진짜 네. 이게 얼척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판사가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했던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 너무 많다. 네. 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자신보다 많을걸요? 본인 판사. 훨씬 많죠. 네, 어느 본인보다도 판사가요? 많아요. 네. 근데 이 돈을 곽상도 씨에게 준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 그럼 그 이렇게 아들에게 보는 준 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네. 죄가 된다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주려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검사가 뇌물이다.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잘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네. 검사가 제대로 공소유지를 잘하지 못했다.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즉 검사가 입증을 잘하지 못한 불성실했다. 네. 1번. 2번. 검사는 충분히 성실했는데 판사가 이상한 판단을 했다. 네. 그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자라고 보십니까? 후자라고 일단 보십니까? 형식상으로는 1번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그거는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네. 패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판사의 논리도 조금 이상해요. 판사가 판결문을 하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만배 씨가 50억에 대해서 네.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곽상도 씨가 성남의 뜰이라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즉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화천대유와 하나은행하고 또 몇 개 금융사들이 돈을 같이 모아서 컨소시엄 그러니까 네. 팀을 짠 거예요. 팀을 짜려고 하는데 하나은행이 이 팀에서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네. 이거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아. 하니까 그 하나은행의 곽상도 씨가 항맥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고위층을 만나서 야 뛰쳐나가지 말고 우리 한 팀으로 이렇게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혐의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아들은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50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안 돼요. 곽상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50억도 받고 무죄 판결 받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보여요. 그럼 그렇다면 검사의 아들로 사는 것 또는 검사로 산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네. 최근에 김학의 씨도 무죄 받았죠. 예, 그리고 쭉 보니까 윤곽근, 박형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다 검사들이에요. 네, 곽상도 이 사람들이 다 무죄를 받았는데 공통점이 검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검사들은 국민 세금 받고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쓰라고 네. 줬는데 왜 자기들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지 뭔가 정말 듣던 검사들의 카르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저는 뭐 많은 부분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예. 지금까지 예. 검사로서 잘못을 해서 제대로 처벌받았던 대한민국 역사상 예.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좀 주세요. 아니 뭐 검사 중에서도 검사 좀, 출신 중에서도 네. 처벌받은 사람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우병우 처벌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저질렀던 국정농단에 비례해서 네. 그만큼 많이 처벌을 받았느냐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제대로 의문이 처벌받은, 있어요. 네, 너무 뭔가 좀 감형되고 특혜를 대부분. 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정권이 솔직히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이 부분은 예. 진짜 검찰 개혁은 너무 우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검찰 해체를 해야 되지 않나? 아하. 뭔가 진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네. 좀 제대로 처벌하는 판례를 보여줘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검사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지 네. 뭔가 국민이 세금을 주면서 검사를 신뢰할 수가 있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무슨 퇴직금 50억을 받는 것까지 다 무죄를 받으면 네. 국민들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전 사실은 50 누구냐 누굽니까? 이 양반은 이제 그 곽상도 전 의원은 그나마 이런 정영학 녹취록이 있어서 여기까지 재판이라도 받았죠. 네. 실은 50억 클럽 그것보다 더 한 게 보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박영수 전 특검 네. 같은 경우는 뭐 서면 조사를 받고 비밀로 그 소환을 비공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의 검찰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많습니다. 아니 선진국 대열의 경제 네. 규모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아직 너무 후진 것 같은데. 너무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가 그 대한민국 성립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권한이 많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1987 영화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거기서 보면은 경찰한테 조인트 까이거든요. 검사가. 그때는요? 근데, 네, 그때는 네. 검사가 국정원하고 경찰한테 오히려 조인트 까였어요. 근데 무슨 계기로 이렇게 강하게 된 거죠? 87년 대선 때 노태우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된 이후에 당시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가 누구였냐면 박철원 검사입니다. 박철원? 네, 박철원 검사. 이 처음 양반이 들어봐요. 네.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검찰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검사 최고의 권력을 사실은 누렸던 게 박철원 검사 시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네. 이 검찰 권력이 쭉. 검찰 권력이 쭉쭉쭉쭉쭉쭉 커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피크를 찍고 있다. 너무 2023년도입니다. 네. 지금 노태우 그때 몇 년도입니까? 1987년. 지금 몇십 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근데 점점 오히려 검찰 권력이 더 커졌어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커졌어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거 누가 이해합니까? 그런 면에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좀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자라고 하는 법을 바꿔가고 있었던 도중인데 지금은 소위 시행령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그걸 무력화하고 네. 수사도 검사가 하고 기소도 검사가 하고 네. 사실 검사 권력 중에 제일 센 권력은 기소하는 권력도 있지만 덮어주는 권력이 있어요.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기소 편의주의. 네. 내 마음대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사에게 있다는 예, 거고. 검사에게. 엄청난 권력이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를 재판해 주세요. 얘를 때려 주세요 하는 것보다 얘 봐주세요. 이 봐주세요 하는 권력이 사실은 더 커요. 그러니까 검사는 기소해서 명예를 얻고 불기소해서 돈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죠. 아니 신변님 더 아니 검사 되시지. 저 같은 사람을 검찰에서 쓰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으로서 정말 우리나라 더 후진국 되기 전에 다음 예. 정권에서는 반드시 이 검찰 개혁, 예. 검찰 해체 요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검찰 해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무정부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선진국 법제에 맞춰서 기소만 하고 공소유지하는 데만 권한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네. 오윤혜 씨 표현으로 검찰 해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다. 근데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면 납득할 되지 수 있는 않을까. 수준으로 검사도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받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판례를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3부에서는 현재 튀르키예 상황 알파고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윤혜 씨와 함께한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